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2021학년도 고3 4월 학력평가 해설 물리학원 총평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한 달 전에 새로운 마음으로 고3 혹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을 수도 있죠. 3월 달에 우리 한번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보았습니다. 자, 그때 내가 확실히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성적이 좋았던 친구도 있고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한 달 뒤인 이번 4월 전국 학력평가에서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떤지 선생님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선생님의 전체적인 학력평가의 느낌은 3월에 비교해서는 난이도가 꽤 높았습니다. 3월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쉬운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쉬운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선생님 생각에는 한 5, 6, 7문제 정도 있었어요. 우리 눈에 익숙한 문제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있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은 조금은 참신한 형태로 출제된 문제도 있었는데요. 자, 먼저 우리 4월 학력평가 물리학원 단원별 출제 비율을 먼저 보면, 이 단원별 출제 비율은 우리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평이나 대수능 그리고 전국연합학력평가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일단 대단원 1단원에서 8문항, 그리고 대단원 2단원에서 6문항, 그리고 대단원 3단원에서 6문항인데요. 우리 3월 달에는 대단원 1단원에서 9문항이 출제가 되고, 대단원 3단원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좀 한 문제가 줄고 한 문제가 늘어난 경향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수능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단순 지식형, 진짜 외우고만 있으면 바로바로 답이 보이는 문제 5문항, 그리고 계산 문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피해가고 싶지만 피할 수 없죠, 7문항이 있고요. 정성적 개념형 문제는 개념이지만 생각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간단한 공식을 가지고 복잡하게 계산을 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까지 선생님이 정성적 개념형 문제에다가 포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단순 지식형 문항 수도 적은 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외울 것은 외워놓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탐구활동 문항이 나오잖아요. 실험 과정, 실험 결과, 보통은 2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한 문항만 소리의 간섭, 사실 단골 메뉴죠. 탐구활동에서의 소리의 간섭 문항이 이번에도 출제가 되었고, 자, 생각해 볼 문항,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선생님이 뽑아봤는데, 자, 먼저 13번인데요. 우리는 보통 자기장 영역이 크고 자기장 영역보다 이 사각도선의 면적이 작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이번에는 이 자기장 영역을 사각도선이 통과하게 되면서 오히려 자기장 영역의 폭이 이 사각도선의 폭보다 작은 경우, 조금 이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알고 있는 패러디의 법칙인데 생각을 잠깐만 놓치면 답을 틀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전반사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사 조건과 함께 역시 하나 더 생각할 거리가 있는 문제였고요. 18번 등가속도 운동은 우리 평가원 기출문항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형태의 문제인데, 기출의 미래에서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도 문제를 풀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곤란을 느낄 수 있는 문제의 형태,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항은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상 풀이를 해보면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 자체에서 우리가 20번이라고 하는 킬러 문항의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식만 써 내려가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20번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식을 써놓으면 굉장히 깔끔하고 빨리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여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학력평가보다는 이제 평가원에서 치르는 6월 모평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들의 성적을 상중하로 나누기는 사실상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편의상 자기 스스로가 하위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4월 모평이 5, 6, 7, 8, 9 이렇게 가는 친구들, 자, 이런 친구들은 문제풀이보다 정말 확실한 개념이 필요해요. 정성적 개념 문제가 7문항에 출제됐지만, 그렇지만 정성적 계산 문제,
정성적 계산이 아니라 정량적 계산 문제, 정량적 수치를 넣어서 계산하는 게 7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그중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7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계산 문제에 물리하면 계산 문제라고 생각해서 딥답 문제만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효과가 없습니다. 정성적 개념 문항과 단순 지식형 문항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개념부터 잡아라. EBS의 수능 개념 30강이거든요. 완강하면 정말 3등급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도 여력이 남는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서 6월 모평 대비 특강 10강짜리를 기획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되면 6월 모평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6월 모평 대비 특강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중위권 친구들은 이제 알고 있는 개념을 조금 더 보충해서 정말 완벽하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문제풀이가 더해져야만 되겠죠. 그래서 수능 특강은 개념과 문제풀이가 함께 있는 강좌인데, 내가 개념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럼 개념 수업까지. 나는 개념은 괜찮아. 그러면 문항 번호를 보고 문제풀이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내가 여력이 된다. 그러면 6월 모평 전에 6월 모평 대비 특강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위권 친구들은 사실 선생님이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너무나 알아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개념은 완벽하게 돼 있을 거고, 고난도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물리의 공부를 어느 정도 해 놓았다고 해서 잠시 손을 떼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이라도 계속해서 쭉쭉쭉쭉 그 물리학에 대한 문제들 풀이하는 것들을 항상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더라도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21학년도 고3 4월 학력평가 드디어 1번부터 20문항까지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